첫 번째로 보일 종목은 제일파마홀딩스인데, 제일파마홀딩스의 재무는 그냥 깔끔해 보이죠.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, 지금은 요 정도면 이제 하락 흐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법한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렇게 보이고, 라인만 잡자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만 우선 안 깨면 될 것 같아요. 한 17,000원부터 17,500원 정도만 안 깨는 선에서는 흐름이 유지될 걸로 보이고, 그렇게 됐을 때 한 1차 목표가이자 주요 구간은 35,000원부터 31,000원 정도, 그리고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폭만큼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51,000원부터 한 52,000원 정도 라인까지 2차 목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위아래로 이 정도 라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파마홀딩스 여기까지 보고 대주산업 한번 보죠. 대주산업 우선 재무부터 보면은 대주산업도 깔끔하죠. 최근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쓸 거 없고, 요것도 하락 흐름 오고 있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지그재그 상승 흐름 타고 가고 있다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어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선은 여기서 지금 최근에 잡아주려고 했던 저점 자체는 여기입니다. 여기를 안 깨는 선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려주면은 이제 여기로 바뀌겠죠.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로 바뀌는 거고,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고점을 못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이는 저점은 요 정도다. 그래서 요 정도 안 깨는 선까지는 괜찮다. 한 1,600원, 1,550원 요 정도 밑으로는 이제 흐름이 좀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, 위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여기 2,600원부터 2,650원 1차 목표가, 그리고 여기를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거의 최고가 부근을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이자 주요 구간은 한 4,100원부터 4,200원 정도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라인으로 해서 보고, 그 다음에 포스코 ICT 한번 보죠. 포스코 ICT는 한 차례 좀 급등세가 나왔죠. 좀 쉬었다가 움직일 법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입니다. 재무적으로는 괜찮네요. 나쁘지 않고, 재무적으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는데, 요런 것들은 급등 나왔던 거는 이제 한 차례 쉬었다가 움직이는 게 순리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우선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올려도 요런 식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신규 진입 자리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아직까지 적절하다라고 보이진 않고, 좀 더 떨어지고 조정받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쉬다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 때 공략 지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진짜 짧게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짧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. 그래서 5,800원부터 5,850원 정도 밑으로는 흐름이 바뀌거나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참고를 하시고, 여기서 이제 지지 잘 받고 다시 올려주면은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부근은 한 8,200원부터 8,300원 정도.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. 10,000원 초반대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위아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포스코 ICT 여기까지 보고, 로지시스 한번 보죠. 로지시스는 뭐 이제 시작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구간이네요.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법하죠. 뭐 물론 진입가가 중요하겠지만, 재무적으로도 뭐 괜찮네요. 괜찮고, 재무적으로 크게 신경 쓸 거 없고, 요거는 요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던 구간을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기대를 계속 해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근데 뭐 진입 자리가 만약에 너무 고가라면 조금 부담될 수 있긴 한데, 우선 흐름상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엄청 짧게 라인을 잡자라고 했을 때는 한 5,200원부터 5,250원 정도 밑으로 깨지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4,400원, 500원까지. 그래서 뭐 여기도 중요 구간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취향껏 대응 라인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게 했다가 넘어갈 때 중요 구간은, 상승할 때 중요 구간은 요 정도. 1차 목표가는 한 6,900원부터 7,000원 정도 넘어서면은 이제 한 9,200원부터 9,3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로지시스는 뭐 아직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리고 일신바이오 한번 보죠.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.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진입 자리가 안 좋으면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뭐 다행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좀 자금이 많이 묶인다라든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대신 재무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뛰어나다. 그래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의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다. 근데 요것도 사실 장기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이 하단부에서 좀 잘 잡고 이런 식으로 타고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. 고점에 물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긴 한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막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짧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우선 지금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짧게 잡자라고 했을 때는 5,400원, 5,350원 요 정도 라인 밑으로는 흐름이 한 차례 좀 꺾였다가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열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, 상승 시에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에 주요 구간이자 목표가는 7,750원부터 7,800원 그리고 2차로 중요한 구간은 이제 최고점 부근이 1,300원부터 한 1,500원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일신바이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 그거 보도록 하죠. ICK도 사실 상승값이 어느 정도 충분하리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왔다라고 보여요.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나왔고, 재무적으로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고, 뭐 엄청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그렇게까지 깔끔하지 못하다 생각하시고, 지금 요 정도가 하나의 파동이었는데 지금 요 정도 파동이었죠. 이렇게 왔다가 갔다 해주다가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거고, 이 정도 크기만큼의 상승값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요. 뭐 더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입 자리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, 누가 봐도 올랐잖아요.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, 이런 것들은 진입가가 안 좋으면은, 진입가가 만약에 자기가 저가예요 그러면은 훨씬 크게 봐도 돼요. 여기까지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까지 나와주고 이런 것까지 봐도 되지만, 진입가가 막 고점이다 이러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짧게 대응하는 쪽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낫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신규 진입 자리로는 더더욱더 저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가 이제 뚫린다, 한 4,100원, 4,130원이 뚫린다,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이탈되면서 여기까지 또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, 여기까지 못 지켜주면 여기까지 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참고하셔서 보시고, 목표가는 한 5,150원부터 5,200원 정도 넘어서면, 여기마저 넘어서면은 그냥 그릇껏 알아서 가져가시는 방안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ICK 여기까지 보시고, KCT 한번 보죠. KCT도 최근에 급등세가 잘 나와주고 있죠. 이것도 좀 쉬었다가 새로운 파동 만들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, 재무적인 모멘텀은 괜찮네. 재무적으로 괜찮고, 여기서 우선 한번 또 잡아주는 걸 봐야겠네요.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좀 잡아주려는 움직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으로는 한 4,500원부터 4,550원 정도 라인이 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보이고, 여기서 지지를 못 해주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3,200원부터 3,250원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고, 여기서 지금 이제 위로 상승하게 됐을 때 중요 구간들은 짧게 잡으면 1차로는 6,900원부터 7,000원 정도, 2차로는 8,900원부터 9,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이상 넘어가는 파동은 뭐 추세 매매로 하셔가지고 좀 쭉쭉 끌고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CT 여기까지 보시고,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은 아직도 관심 종목이죠. TS 인베스트먼트는 관심 종목이고, 재무적으로도 괜찮아요. 괜찮고, 지금 뭐 요즘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.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많은데, 좀 이런 식이죠. 여기가 지금 중요 구간이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돌파,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, 이 정도 힘만큼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 정도 힘만큼, 밑에서 만들어놨던 파동의 힘만큼.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이 정도까지 잡아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넓어 보이긴 하는데, 뭐 큰 파동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5,600원, 700원까지 보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대신에 밑으로 잡아주려는 구간이 여기거든요. 지금 한 차례 잡아주려고 했잖아요. 여기까지는 괜찮은데, 여기서 이제 깨지면 흐름이 좀 이탈될 수 있어서 한 3,000원, 2,900원 정도 밑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TS 인베스트먼트 여기까지 보시고, 제일약품
제일약품은 아직 박스권이에요. 이거 뭐 기대는 해볼 법합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은 박스권이다. 이 박스권은 방향성이 없다.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은 나이스, 밑으로 깨지면은 이제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, 뭐 제일약품 재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건 이렇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디로 뚫느냐, 요게 관건이다. 그래서 이게 위로 돌파해주면은 나이스고,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밑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, 뭐 최후의 라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6,000원, 35,000원 정도 밑으로는 흐름상, 뭐 물론 멀긴 멀어요. 그래서 이 진입가가 중요한 거예요. 여기서 멀긴 한데 흐름상 깨지는 자리는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목표가는 뭐 여기 고점 71,000원부터 72,000원 처음엔 잡고, 넘어서면은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크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 이상부터는 자기의 그릇것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일약품 여기까지 보고, 그 다음에 PJ전자 한번 보죠. PJ전자 뭐 괜찮네요. 근데 잠시만요. 그래서 호가가 뭐 더 올라가면은 더 탄탄해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탄탄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재무적인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괜찮고 뭐 기대해볼 법하다라고 보이고, 여기서 지금 얕게 좀 W자 만들어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, 우선 여기 넘어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고 밑으로는 여기만 안 깨트리면 될 것 같아요. 엄청 단기적으로 봤을 때 5,300원부터 5,350원만 안 깨트리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중요 구간은 6,100원부터 6,200원 정도 넘어서면은 이제 7,300~400원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. 뭐 이상부터는 알아서 하시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